서울 말고 한국의 진짜 모습이 궁금하세요? 한 외국인이 한국을 사랑해서 유학을 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서울을 떠나 강원도 시골에 정착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여성 디나. 그녀가 상상했던 한국은 화려한 K드라마 속의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지 몇 달 만에 서울을 떠나 시골 농촌에서 된장국과 감자밭을 선택합니다. 그녀가 마주한 한국은 빨리빨리가 아닌 천천히 조용히 따뜻한 한국이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놀라운 반전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1초만 부탁드립니다. 그 클릭 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온 디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강원도 평창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의 꿈은 서울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물론 K-팝과 드라마 때문이었죠. TV 화면 속 한국은 너무나 세련됐고 모두가 빠르고 능률적이며 서로에게 정이 넘쳐나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도시인데도 따뜻하다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드라마 속 서울의 모습은 제게 어떤 로망으로 자리 잡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꼭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를 공부했고 K드라마 속 표현을 따라하며 언어에 익숙해졌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한국학을 전공했고 결국 어학연수를 지원해 서울로 가게 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때 저는 말 그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서울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비행기 안에서도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저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은 예상대로 화려했습니다. 지하철도 빠르고 길거리엔 사람들이 가득했고 간판은 모두 네온사인처럼 빛났습니다. 브런치 카페에서 듣던 K-팝은 실제 거리에서도 흘러나왔고 어딜 가도 한류라는 단어가 실감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저희 상상과 현실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 안은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보거나 앞을 막는 사람에게 짜증 섞인 한숨을 쉬는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학원에서도 친구를 사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바빴고 쉬는 시간마저도 다음 수업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로망을 품고 온 저로서는 이 모든 게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정이 넘치는 한국이라는 인상은 현실에서는 속도와 효율이라는 말로 더 가까웠습니다. 하루는 편의점 앞 벤치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바빠요? 난 아직 한 걸음도 못 떼었는데 언제부턴가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쫓기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위해 왔지만 이대로 있다간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멀게 느끼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 게시판에서 우연히 본 작은 공지가 있었습니다.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강원도 평창, 3박 4일. 그저 잠시 숨을 돌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연을 좋아했고 한국의 시골도 궁금했습니다. 서울란이 한국은 아닐 거야라는 생각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프로그램 당일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면서 회색빛 건물 대신 눈 덮인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엔 서울의 소음이 없었고 사람들은 제게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처음 마을의 할머니는 처음 보는 저에게 따뜻한 감자와 김치전을 내어주셨습니다. 먼 데서 왔다면서 많이 춥지?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마을 청년 정한 씨. 처음엔 말도 거의 하지 않으셨고 표정도 무뚝뚝하셨습니다. 체험 중 함께 감자밭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도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일에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정한 씨는 아무 말이 없는데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나고 난 뒤 손수 데워준 생강차를 제 앞에 조심스레 놓으며 고생 많았어요. 라는 짧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말이 없어도 이 사람은 따뜻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속도, 이 침묵, 이것도 한국이구나. 서울이 저에게 화려함을 보여주었다면 이곳 평창은 느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느림 속에 저도 모르게 긴장을 풀었고 조용히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짧았던 첫 방문이었지만 그 며칠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가기 전 정한 씨에게 조심스레 울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시 와도 괜찮을까요? 그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평창에서 보낸 며칠은 너무도 짧았지만 제 안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다시 들어올 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온 뒤에도 평창에 눈 덮인 들판, 김치전 냄새, 정한 씨의 낮고 느린 말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꿈꿨던 한국은 어쩌면 서울이 아니라 그 마을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평창으로 향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이후 제 일상은 다시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어학원 수업, 과제, 아르바이트, 한국어 실력 향상이라는 목표까지 몸은 서울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어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을 때면 정한 씨와 함께 감자밭에서 흙 묻은 손으로 마시던 생강차. 그 조용하고 평화롭던 눈 내리던 마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서울 생활을 잠시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디나, 내가 원하던 게 서울이잖아. 거긴 그냥 체험 프로그램이었잖아.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짧은 며칠 동안 제가 느낀 편안함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어쩌면 제 삶이 필요로 했던 진짜 속도였다고요. 다시 평창에 도착한 건 초봄이었습니다. 산에는 눈이 아직 조금 남아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한결 따뜻해졌더군요. 그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돌아왔어요. 혼잣말처럼 말하는 제 목소리가 마을의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정한 씨는 예고 없이 나타난 저를 보고 잠시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말 없이 저희 짐을 받아들고 익숙한 그 저음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춥죠? 방 따뜻하게 해놨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마을 공동작업에 참여하고 동네 어르신들을 도우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외국인에 대한 시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을 사람들은 저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주셨습니다. 디나야, 물 좀 퍼다 줄래? 외국애가 고구마 잘 굽네? 김치는 매워도 잘 먹더라. 어르신들의 정감 어린 농담과 다소 서툰 한국말에도 귀 기울여주는 따뜻함 속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한국에, 그리고 이 마을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한 씨와는 종종 함께 일도 하고 쉬는 날엔 근처 산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정한 씨는 늘 진심으로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밭일 끝나고 갑자기 손에 쥐어주는 핫팩 하나, 김장날 날씨 추울까봐 챙겨온 털장갑, 그리고 무엇보다 늘 조용히 제 옆에 있어주는 존재감. 그런 일상이 쌓이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저희는 함께 장작을 패다가 웃으며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하루 절대 못 보내겠죠? 그러다 정한 씨는 짧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서울엔 서울의 봄이 있겠지만 여긴 내 봄이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람이, 공간이, 계절이 마치 다 저를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게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정착을 위해 외국인 등록, 비자 문제, 거주지 확보 등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타국에서의 외로움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정한 씨와 함께 마시는 따뜻한 커피, 겨울라당에서 고구마를 굽던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회관에서 여는 한국어 교실에서 어르신들이 저에게 반대로 디나야, 이건 우즈베크어로 뭐야? 묻는 그 장면들 속에서 저는 공존이라는 말을 배워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을의 일원이 되기 위해 더 깊이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어도, 한국의 시골 문화도, 사람들의 마음도요. 저는 그 즈음부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저희는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에 나가 손을 잡고 걷다가 시골 슈퍼에서 김을 고르며 웃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저희에게는 하나하나 특별한 기념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정한 씨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다시 왔을 때 놀라셨죠?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반가웠어요. 사실은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그 대답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천천히 함께 걸을 수 있겠다. 그렇게 서울의 속도에서 벗어나 강원도의 사계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제게는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기 시작하자 마을엔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논밭을 준비하고 모종을 심는 사람들 틈에 저도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한 뒤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 작업이 끝난 후 정한 씨가 손수 구워준 도토리묵을 먹으며 웃는 시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제야 살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빠름 속에선 느낄 수 없었던 여유와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는 하루하루의 따뜻함이 저를 진짜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평창에서 맞는 두 번째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과도 장난을 주고받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길고양이들도 저를 피하지 않고 다가왔고 슈퍼 아저씨는 디나 오늘은 배추 싸다라며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마을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상이 계속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지만 뚜렷한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하나? 내가 여기에 계속 있어도 괜찮을까? 처음 이곳에 올 땐 그저 숨을 돌리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삶 전체가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아주 작은 사건에서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마을관에서 김치담그기 체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통역과 진행을 맡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 참가자로 왔고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왜 한국 전통 음식을 설명하죠? 그 말은 농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학생도 악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멍해뒀습니다. 나는 여기에 끼어들 자격이 있는 걸까? 행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평창이 너무 좋아졌는데 여전히 이방인일까? 정한 씨에게도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는 그냥 머무는 손님일까? 그날 저녁 정한 씨가 눈치를 채고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낮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끝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한 씨는 제가 여기에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괜찮아요? 정한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디나 씨는 처음에 여기 와서 조용히 눈 쌓인 들판을 보면서 숨 쉴 수 있어서 좋다고 했었죠?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듣고 저도 생각했어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누군가한테 쉼이 될 수 있구나. 그런 마을이라면 더 많은 사람이 와도 좋겠다고요.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디나 씨는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을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한 씨와 저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봄 농사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으면서도 저는 계속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 마을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처음 한국을 동경했을 때 저는 속도와 화려함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느린 리듬 속에서 더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한 씨와 나란히 걷는 논두렁,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앞에서 나누는 조용한 대화, 그리고 마을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겨 디나 언니라고 부를 때의 웃음소리.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원했던 한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최종 합격이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제가 한때 꿈꾸었던 바로 그 무대였습니다. 주저없이 달려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한 씨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결정하기를 기다려주었습니다. 하루는 눈이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정한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 서울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앞으로 가는 길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한 씨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가야만 앞이 아니에요. 여기도 충분히 앞으로 가는 중일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봄맞이 장터 준비를 도우면서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착이란 꼭 어디서 태어나는지가 중요한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회관 앞에 줄지어 선 마을 어르신들의 환한 얼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된장을 건네며 이건 우리 집에서 직접 띄운 거야. 디나야 많이 먹어 하셨고, 다른 누군가는 올해도 같이 김장하자 하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언어도 국적도 넘어서는 진짜 환대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엔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마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제 친구들은 아직도 가끔 물어봅니다. 디나, 너 진짜 서울 포기하고 강원도에 남은 거 후회 안 해?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 웃고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하곤 합니다.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그때 돌아서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의 삶도 소중했습니다. 그 도시의 에너지, 빠른 속도, 끊임없는 도전. 분명히 그것도 한국의 매력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속도는 너무 빠르고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삶은 달랐습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거칠지만
대신 사람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그 느림은 제게 숨 쉴 공간을 주었고 그 거침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느린 봄이라는 공간이 문을 연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김치 만들기 체험을 하고 금요일에는 외국인을 위한 된장국 수업, 주말엔 함께 걷는 산책 프로그램까지. 이 작은 공간은 이제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서울에서 찾아온 이방인들, 그리고 강원도 시골에서 새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작은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초등학생이 체험을 마친 뒤 남긴 쪽지였습니다. 디나 선생님, 나도 나중에 커서 이런 동네에서 살고 싶어요. 엄마는 서울이 최고라는데 저는 여기가 더 좋아요. 그 짧은 글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 아이처럼 처음엔 서울이 최고의 한국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게 가장 한국다운 곳은 바로 이 마을이라고요. 정한 씨와 저는 이제 함께 밭을 일구고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봄에는 감자를, 여름에는 오이를, 가을엔 고구마를 키웁니다. 그 사이사이 두 사람만의 조용한 속도로 삶을 나누고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루는 정한 씨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바쁘게 사느라 봄이 온 줄도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디나 씨는 눈 녹는 소리 듣고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마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래요. 저도 이 마을한테 배운 거예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찾아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이곳에서 저는 사계절마다 조금씩 다른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은 어학원 시절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들은 대기업에 취직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거나 해외로 나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들과 제 삶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전혀 부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속도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천천히 살아도 충분하다는 걸 이곳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가지 않았다는 것.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지금의 제가 이 마을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정한 씨가 제게 묻더군요. 디나 씨, 여기에 온 걸 운명이라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로 향하던 길이 평창으로 바뀐 게 지금 생각하면 신이 제게 준 가장 다정한 선물 같아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란 이름을 떠올릴 때 꼭 높은 빌딩, 화려한 거리, 빠른 지하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 숨겨진 조용한 마을, 사람 냄새 나는 장터, 그리고 느리게 피어나는 진짜 봄도 있다는 거요. 저는 오늘도 느린 봄에서 사람들과 된장국을 나누고 햇살 좋은 오후엔 마당에서 아이들과 이런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정한 씨와 나란히 앉아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곳은 서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겐 이곳이 가장 서울다운, 아니, 가장 한국다운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평창. 그리고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디나입니다. 이제 이곳이 제 고향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나처럼 서울을 떠나 강원도에서의 느린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빨리빨리 서울과 조용한 평창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한국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짜 한국을 만나는 따뜻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